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린 의문의 우편 한 통. 저희 세입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 퇴거를 하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의 처절한 절규, 보증금에 얽힌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렴한 방값에 많은 인구가 몰리는 한 다세대 주택 단지. 이곳에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희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온 시간도 어느새 2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걸까요? 임차인들이 길게는 19년 1월부터 짧게는 21년 4월까지 이 건물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8월 26일쯤에 저희 다 호수별로 이제 문 앞에다가 해서 봉투가 하나씩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 한 통의 봉투로 인해 임차인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불법 점유라는 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당장 쫓겨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제일 컸죠. 1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 계약 내용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은 소유? 저는 맨 처음에 계약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집주인인 줄 알았어요. 본인도 집주인이라고 하고 부동산도 집주인이라고 하고, 근데 문제가 터지니까 이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다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죠. 네. 계약서 곳곳에 명시된 신탁이라는 단어. 사실 이 건물은 준공 당시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명의를 넘긴 후 담보대출을 실행했는데요. 해당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신탁 건물을 임의로 거래하며 임차인들에겐 문제되는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들이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찾았지만 당시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인중개사 의견은 어떨까요? 전세를 살려고 할 때 신탁 회사의 도장도 필요한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네. 그런 전월세라든지 이런 임대차는 이제 임대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또 조항들이 있어요. 관할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임대차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의 말처럼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권리가 있는 걸까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이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은요, 무조건 신탁회사의 재산이에요. 소유권이 그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전세 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이런 신탁 법리를 모르고 중개를 해서 피해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분명히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도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신탁받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 신탁계약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인중개사들이 고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거나 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임대차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이 이 모든 내용을 알긴 어려웠을 텐데요.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저는 8천에 20 반전세, 전세 1억 3천. 1억 전세로 들어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 마련하시죠? 쓸 돈 잘 안 쓰고 많이 아꼈죠. 5년을 이렇게 줄기차게 모은 데다가 사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시면서 본인의 연금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유가 있어서 뭐 1억 3천이라는 돈을 쓴 건 아니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월세가 나가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매달 빠져나갈 바에야 좀 무리를 해서라도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전세를 구하면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생활하는 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데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임차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임대인은 인근 지역에만 해당 건물을 포함해 무려 4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달라 안 하면 그래도 강도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하면 돈 못 준다 이제 너네한테는 나도 모르겠고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들어보시죠. 그 검찰에 고발했다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죠. 검찰에 고발했으면 나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나를 감옥에 쳐넣겠다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 하겠어, 내가 지금. 선생님이 돈만 갚으면 돈 못 저희는 갚잖아. 감옥에 쳐들어갔는데 무슨 돈을 갚아요. 그리고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는 애들을 상대로 싸워야지 왜 나를 갖고 싸우냐고. 우리가 계약을 누구랑 했는데요.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들들 보냐고. 우리가 계약을 누구랑 이게 했냐고요. 들어가요. 나를 살려내고 나한테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정을 할 입장이야. 지금 입장이 바뀐 줄 알아야 돼. 제발 집 잘 팔아서 우리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건물 곳곳에는 여전히 입주 문의를 받는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스티커에 적혀 있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일단 인터뷰 거절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임대인과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임대인이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 건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임대할 권한이 있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내용을 알면서도 제대로 중개를 하지 못한 그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임대차 법률로 인해 유사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